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엉덩이 근육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어깨를 이렇게 축 처지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이제 명현 현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중요한 거죠.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 자, 우리가 이제 목욕탕에 가보면은, 나는 뭐, 남자 목욕탕에 가보면 노인들이 이게 서 있으면 이렇게 골반이라 그러면 다리가 이렇죠. 엉덩이 하부 주름 잡히는 데에 이렇게 시커먼 색깔을 띠는 사람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영양이 잘 공급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시커머졌다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 신체, 우리가 사람들이 나이 들고 이제 늙으면 이렇게 엉덩이 윗부분에 이제 에너지 부족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제 고관절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 고관절 쪽에도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다치고, 특히 뭐 할머니들이 주로 이제 고관절이 이제 사고가 나서 이제 병원을 가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쪽에 사실 생각보다 에너지가 이렇게 잘 빠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엉덩이 쪽에 보면은 혈관하고 신경 이 가지가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 우리가 이제 차가운 느낌을 가지고 있어, 그죠? 엉덩이가 차다라는 차갑다고요. 왜냐하면 신경과 혈관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생긴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건강해지려면 또 외신에 의하면 뭐로 엉덩이와 허벅지가 두터운 사람들이 이제 당뇨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라고 한 몇 해 전에 방송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엉덩이와 허벅지가 크면은 당뇨에 걸리지 않는단 말은 뭐냐면 엉덩이와 허벅지에 근육량이 많으면 이런 소리거든요. 근데 이 엉덩이 우리가 대둔근이라 그러는데 대둔근은 이상하게 배에 장요근하고 같이 가요. 다시 말해서 대둔근이 좋으면 장요근도 좋고 장요근이 나쁘면 대둔근이 나빠요. 이 사람이 엉덩이가 약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장요근이 약하다 생각하면 소화가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둔근을 풀기 이전에 장요근, 다시 말해서 복부가 정상적으로 되어서 소화, 흡수를 잘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둔근을 튼실하게 하려면 장요근을 잘 풀어서 소화 흡수력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둔근의 소화, 그 다음에 이제 대둔근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엉덩이가 우리 몸에 뭐라 그러죠? 집질 때, 기반석이라 합시다. 이제 기둥을 세울 때, 제일 아래에 놓는 돌 같은 거예요. 기반석. 다시 말해서, 대둔근이 튼튼해야 우리가 척추도 교정할 수 있고, 또 그 척추를 교정한 척추를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카이로프락틱이나 여수가이요법에서 보면은 척추를 교정하는데 대부분 이 대둔근을 이제 튼튼하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척추를 교정하고 이제 통증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꾸 재발이 해요. 재발하게 된다고요. 물론 이수가이요법에서는 이제 이수가이요법이 좋은 점이 이제 엉덩이 근육을 이제 훈련하는 굴치는 운동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수가이요법이 이제 분석적이진 않지만 이제 엉덩이 근육을 튼튼하게 함으로써 하는 가운데 이제 자세를 교정하기 때문에 이제 카이로프락틱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교정한 것보다 안정성이 높아요. 지지력이 높고 잘 이렇게 붕괴가 되지 않는다. 근데 카이로프락틱으로 교정해 놓으면 이 붕괴될 가능성이 많죠. 엉덩이를 이렇게 충분히 발달시키지 않는 상태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엉덩이 근육에서 신체를 지지하는 있고, 우리 모든 걸 교정을 할 때 엉덩이 근육을 이렇게 잘 발달시켜야 돼요. 그리고 엉덩이 근육은 엉덩이 근육 주변에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근육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 골반이 뭐 워낙 그리기 제가 어려워서 이제 고관절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이상근이라고 이렇게 요청골이 있거든요. 이상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허리 통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 현상 가지고 피리포미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엉덩이가 허리 통증까지 일으킨다고요. 그리고 이쪽이 잘 이렇게 안정적으로 돼야 허리가 이렇게 바로 잘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엉덩이를 잘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엉덩이를 우리가 훈련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근육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이거 피머, 힙 조인트 이 부분이 여기 이 관골구에 박혀 있거든. 이 박혀 있는 것을 좀 자유롭게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또 이게 다 인대가 이 주변에서 잡고 있잖아요. 그죠? 인대들이 이렇게 충분히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게끔 운동되어져야 돼요. 제일 취약점이 여기잖아요. 그죠? 할머니들이 부러진다. 여기 부러져요. 그죠? 제일 취약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 엉덩이 전체도 사고해야 되지만 이 고관절이 꼽혀 있는 이쪽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운동을 다시 말해서 이 고관절이 자유로워지는 기본적인 운동은 뭐냐 하면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저 애기 자세로 절하는 자세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우리가 절하는 자세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렇게. 근데 이런 자세를 보시면 어떻게 하면 이 다리가 고관절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쫙 이렇게 최대한 여기가 각이 없이 구부러져요. 구부러진다. 그러니까 최대한 구부러진 상태에서 이 다리가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잘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부러지면 안 돼. 이게 다리가 회전이 안 되면 안 되잖아. 그죠? 여기 분명히 아까 거기 이쪽 주변에 고관절 주변에 여러 가지 방향의 인대가 있을 건데, 그래서 최대한 구부린 상태에서 또는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회전이 잘 돼야 될 정도로 풀려야만이 이제 엉덩이 쪽을 이렇게 제대로 운동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엉덩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깨를 내려라는 항목이 있어요. 256페이지입니다. 어깨.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제 살아오다 보면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목은 일자목이 되고 이제 거북등이 되는 거죠. 여기 뭐 큰 짐을 싣는 것처럼.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항상 이 사람이 머리가 있으면 여기가 만약에 7cm라면 7cm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깨가 올라가지고 어깨가 목이 딱 붙어버렸어. 3cm 정도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7cm가 유지돼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나는 목이 짧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이 짧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어깨가 올라간 거예요. 어깨가 올라가서 목이 짧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아직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나는 목이 짧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목이 짧을 리가 없어. 왜 목이 어떻게 짧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요 경추가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어요. 이 경추,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붙는 거죠. 이 경추 7개가 이렇게 있는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리 길이가 있는데 목이 짧아졌다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습니까? 아니, 자기가 가진 경추가 뭐 반으로 줄어들면 목이 짧아지겠죠. 그죠? 그런 건 없어. 목이 짧다, 길다, 이런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한 표현은 어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이게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목이 짧아져 버리는 형태의 몸이 됩니다. 이게 건강에 아주 해로운 것 중에 하나요. 이것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은 내리는 데서 우리 어깨 올라오면 어깨 아플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근육 경직되니까 이것을 내리는데 어깨 아프다고 마사지나 지압을 받아서 내려오면 좋은데 이렇게 쉽사리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근육만 굳은 게 아니고 이렇게 기가 위로 솟구친 거예요. 상기라고 상기. 상기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 내려오죠. 이 상기를 하기를 시켜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체 지지력을 높이는 운동을 하든가 하체 지지력을 높이는 운동을 하든가 또는 호흡이 잘 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은 세 번째, 영양이 많이 투여되어서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잘 돼야만이 어깨가 내려오지 인위적으로는 어깨가 절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 붙어가서 이렇게 딱 해버리면 나중에 이렇게 뭐가 생겨서 여기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버리면 뇌경색이 오겠죠, 그죠? 뇌출혈 옵니다. 뇌출혈 옵니다. 심장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수 중에 약간 이렇게 덩치가 큰 분 중에 젊은 분이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 사진을 보십시오. 여기 붙어 있어요. 거리가 여기 붙어 있다고요. 굉장히 위험한 신체가 되는 거죠. 이런 병들이 오게 되면 만약에 뇌경색에 걸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뇌출혈에 걸려버리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뇌출혈이 많더라고. 20대 30대 사람들도 뇌출혈이 걸려서 공원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인생 전체가 날아간 거죠, 그죠? 누가 또 부양할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건강을 제일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건강을 잃으면 자기도 문제지만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부양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집이 빵빵해서 뭐 평생 놀아도 돼. 부양할 만 충분하다. 그런 사람들은 좀 덜하겠지만은 매일매일 뭐 이래서 먹고 사는 빠듯한 사람들은 굉장한 그 타격인 거라고. 그래서 항상 건강할 리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명현 현상을 한번 해볼게요. 이 명현 현상은 중요한 정도를 넘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치료를 받으면 명현 현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치료를 받는데 아무런 현상도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자극이 약하거나 자극이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치료적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명현 현상이 일어나면 제대로 하면 명현 현상이라는 걸 우리가 만나게 돼요. 뭐 침을 맞든 마사지를 받든 한약을 먹든 서양의학적으로 어떻게 하든 치료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가면 무조건 명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명현 현상과 명현 현상이 있는가 반면에 또 요요 현상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이거는 명현 현상과 반대예요. 명현 현상은 신체가 상승하는 건데 요요 현상은 신체가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명현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명현 현상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생깁니다. 자, 우리가
마사지나 지압을 하거나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극이 근육에 가죠, 그죠? 근육에 가면 그 근육에 어떤 변화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근육을 잘 풀고 이래 하면 호흡이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근육이 잘 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에서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때요? 통증이 생기거나, 두 번에 가렵거나, 또 세 번째, 근육 주변에 뭐 붉은 반점 같은 게 생기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또 호흡이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하품을 하거나, 뭐 체기를 느끼거나, 그죠? 트림이 일어나거나 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가벼운 이제 명현 현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특정한 질병이 있어. 그럼 이제 이건 가벼운 겁니다. 신체 깊숙한 데 들어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특히 이제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은 트라우마요. 물론 신체적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 내가 저번에 말했듯 트라우마가 근육에 박혀 있더라도 이게 풀리면서 어마어마한 통증이 나타나요. 또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 울거나 이러기도 한다. 스스로 울거나 하는 일을 해요. 굉장한 거죠. 또 깊게 들어가면 심장이 발작이 일어나는 느낌도 있어요. 이 깊이 갔을 때는. 그러니까 명현현상이 다양한 게 아닙니다.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깊고 아마 이 병원 말고 자연 치유를 이렇게 시도하는 사람, 이 명현현상이 가져오는 것을 맞닥뜨리거든요. 아, 이게 정말 대단하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 사람이 정말 그렇구나라는 걸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 명현 옛날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이게 명현 현상일까? 아니면 반대로 명현 현상일까? 아니면 반대로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일까? 이걸 구별을 못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잠시 한의원에 근무했었는데 뭐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약을 지어 가셨는데 뭐 며칠 있다 그 약을 다시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 약이 자기인데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뭐 환자분 당연히 다른 약으로 다시 조제해서 그 여자분한테 줬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의사분이 이 약은 처음에 잘 지은 거예요, 잘 지은 거. 근데 이분이 명현 현상이 있다니까 두 번째 지어줬죠. 이거는 명현 현상이 없는 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명현 현상이 없거나 약하게 나타나는 약이에요. 이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약을 먹으려 하면 좀 명현 현상을 어떤 나쁜 현상으로 이해해가지고 반응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래서 치료 방향으로 가야 될 게 치료 안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 많다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치료 방향으로 가는 건 이건 고통스러운데 이거는 안온하다고요. 과거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착각을 일으켜보는 거예요. 진짜 좋더라고. 여기서 대부분
건강을 회복하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치료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현현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렇게 서로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 뭐 명현현상 업계 다 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디 한의에 가서 약을 먹는데 좋더라 나쁘다 이런 얘기도 없는 거 보면은, 또 마사지 받았는데 뭐 어떻다 좋다 나쁘다 얘기도 없는 거. 대강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기호에 맞춰서 그냥 대강 해버리니까 그랬어요. 어쨌든 이제 명현현상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아까 얘기했죠. 근육을 이렇게 이완시켜 나타나고, 두 번째는 뭡니까? 호흡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뭐뭐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현현상 반대가 요요현상이에요. 자, 요요현상은 뭡니까? 명현현상의 반대잖아요, 그죠? 요요현상은 명현현상의 반대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간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다이어트를 했는데 트레이닝 받았을 때는 괜찮은데 집에 와서 한 달 있다 보니까 과거처럼 또 비만이 되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이것이 왜 이렇게 됩니까? 본인이 생활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과거로 갈 수밖에 없죠. 이건 남 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또 문제인 게 뭐냐면 이 트레이닝 자체, 이분이 한 그 치료나 운동에 있어서 이래 극점까지 가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근육이 충분히 이완되지 않았고, 두 번째 호흡 호흡량이 증대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근육은 충분히 이완했다 하더라도 호흡량이 증대되지 않으면 무조건 요요현상 갑니다. 그래서 요요현상을 없게 한다는 것은 현재의 모든 이런 트레이닝이나 운동 봤을 때 가능한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운동에 효과가 있고 요요현상이 없다라면 그 자신이 몸을 잘 관리하거나 또는 트레이닝이나 처방을 하신 분이 임계점까지 올렸거나 그럴 경우밖에 없죠. 그러나 대체로 요요현상이 옵니다. 또 저럴 경우가 있어요. 자기 체질이 약간 양성, 그죠? 열이 많은 체형이기 때문에 트레이닝 효과가 좋고 그것이 자기 체질과 맞아 떨어져서 이제 요요 현상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근데 뭐 다이어트 하면은 100명 하면 몇 명이 성공합니까? 내가 봤을 때 한 20% 잘하면 나머지 80%는 실패하는 겁니다. 다 요요 현상 와요. 그래서 계속 다이어트 차단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우울증 있다, 우울증.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에는 일단은 자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트레이닝의 목적, 자기가 요구하는 내용, 그리고 어디 가서 운동해서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운동량을 늘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해가지고 남이 시킨 대로 남이 시켜서 빠지잖아요. 그 빠진 것을 자기가 스스로 관리할 수 없으면 이거 하나만 하고 하나만 하나. 또 급소 또 자기가 뭐 체질이라도 좋으면 유지가 되는데 어느 정도. 체질 나쁘면 그냥 뭐 한두 달 만에 쇼고 나버리죠. 그냥 원위치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명현현상하고 제가 얘기한 게 지금 명현현상, 요요현상 설명했죠. 그 다음에 부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 몸에
부종이 뭡니까? 물성분 책에 있는데 보시면 우리 몸에 어떤 몸에 그 70%가 수분이잖아요, 그죠? 이 70% 중에 3분의 2가 세포 내에 있고 또 3분의 1이 세포 외에 있다고 합니다. 세포 외 세포 외 세포 외에 음, 세포 외에 수분 25%는 뭡니까? 혈액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75%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다고 이렇게 생리학에서 얘기하나 봐요. 어쨌든 물이 그냥 우리가 뭐 쉽게 물이라고 합시다. 부종이 왜 생기냐 하면은 부종이 전신 부종이 있고 국소 부종이 있잖아요, 그죠? 전신 부종은 전신 부종은 전신에 뭐 물이 많은 거죠, 그죠? 또 물이 또는 뭐야 국소 부종은 국소 부분에 물이 있는 거예요. 이거 국소 부종은 어떤 사람이 잘하는 교사들 있죠. 이 교사들을 이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이 무릎 쪽에 국소 부종이 생깁니다. 왜? 무릎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오래 서 있으니까. 서 있는데 자기 근육으로 지지하면서 서 있는 게 아니고 뼈끼리 막 붙어진 상태, 뻗정다리로 서 있었기 때문에 관절과 관절 사이에 이미 염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시켜보면 물이 확 이렇게 몰려버려요, 무릎 쪽에. 근데 이런 것은 명현현상으로서의 부종이잖아요, 그죠? 근데 전신부종 이런 건 뭡니까? 이것도 뭐 물이 많거나 전신에 염증이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종이라고 해서 나쁘거나 좋다 그 하나로 판단할 수 없어요. 운동 과정 중에 치료 중에 부종이 발생하는 건 명현현상입니다. 근데 운동도 안 하고 몸이 아파서 생기는 것은 명현현상이 아닌 거죠. 이 부분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운동 중에 발생한 거는 이렇게 그 주변에 마사지를 하고 이렇게 하면 빠져버려요.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제 뭐 운동을 하지 않는데 전신 부종이 있으면 이제 이건 어쨌든 뭡니까? 전문의관에 가서 확인해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한 게 명현현상인데, 명현현상은 이거 뭐 너무 내용이 깊어서 제가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조금씩 더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